자, 우리가 운율에 대해서 그럼 한 번도 안 들어봤느냐? 그건 아니죠. 운율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수업 시간에도 들어봤고 문제집에서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 시에서 운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문제 우리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운율이 뭐지? 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운율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운율은요, 이렇게 시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 시는 다시 문학 속의 하나라고 생각을 또한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을 때는 뭐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야? 문학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문학부터 선생님이 꼼꼼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문학은 우선 누가 있어야 되냐면 작가가 있어야 돼요.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표현해 주는 게 문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그래? 그러면 작가가 있고 생각이 드러난 글의 종류가 뭐가 있지라고 문득 떠올리면 소설도 있다. 그리고 시도 있어요. 그럼 뭐는 소설이라고 그러고 뭐는 시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되게 큰 차이가 바로 운율인 거야. 그렇다면 운율은 시를 시답게 해주는 게 운율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운율을 알고 싶으면 문학도 알아야 되고 시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문학이라고 하는 종류 안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소설도 있고 차차 시도 배울 거고 나중엔 수필도 배우고 시나리오도 배우고 희곡 같은 것들도 배울 수 있는데 그런 문학 중에서도 특히 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운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자꾸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글의 운율을 찾아보세요. 무엇이 운율을 형성합니까? 다음 중 이 시의 운율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운율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운율은 문학과 시와 그리고 운율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파악해줘야 돼요. 보통 문제집에서 나오는 운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운율이 있는 말로 압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즉 뭔가 가락 또는 리듬과 같은 것들을 운율이라고 얘기해요. 자, 리듬 또는 가락이 있다라고 말하죠. 문학이라고 하는 건 글로 쓰는 건데 리듬이 있고 가락이 있대요. 그러니까 음악 속에서 뭔가 같은 노래를 하는 것 같은 즐거움, 음악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운율이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율을 이루는 요소는 대표적으로 뭐가 되게 많이 일어나냐면 반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똑같은 노래가 우리가 노래처럼 느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야? 같은 후렴구가 반복되면 흥얼흥얼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느껴지는, 즉 음악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 그리고 운율이라고 하는 건 반복되는 리듬감을 통해서 시를 가장 시답게 해주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그럼 운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운율 형성 방법. 선생님이 아까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반복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반복됩니까? 라고 하는 걸 이런 거지. 시험 문제에서 위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너무 찾기가 쉬우니까 그런 단어들을 숨겨놓고 시 속에서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려운 단어로 뭐가 뜨는 거냐면 이런 거. 시구의 반복, 시어의 반복, 같은 의문의 반복, 같은 글자 수의 반복,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친구들은 이렇게 알고 싶죠. 선생님 시구가 뭐예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야. 시구라고 하는 건 시의 구절, 시어는 시의 단어, 의문이라고 하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거 있죠? 요런 글자가 반복되면 우리가 의문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해요. 또는 아야, 어여 이런 것들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 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글자가 반복되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요 글자가 단어가 반복되는 거니까 아, 시의 단어가 반복되는 거니까 시어 반복이구나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치? 그리고 이라고 하는 글자로 끝나잖아요. 여기에 아, 이 이렇게. 아, 그러면 이거는 이런 아나 어와 같은 글자가 또한 반복되는 거니까 의문의 반복이구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글자 두 글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글자 수가 반복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가장 시답게 해주는 거고,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 시에서 운율이 뭔지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뭘 할 거냐면 운율의 종류에 대한 걸 할 거거든요. 친구들이 길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잘라서 내재율과 외형률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강의에서 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